못 알아듣으면 내가 계속 물어보잖아. 이해했니? 모르는 거 없어?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 이야기를 얘가 gx는 이제 0부터 x가 1 사이일 때 fx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얘는 평행이동에도 계속 fx잖아. 그래서 사실은 2부터 4까지 얘는 무조건 fx예요. 1만큼 간격마다 같다라는 얘기니까. 근데 제가 어제 한 거는 평행이동을 얘도 시켜놓고 구했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얘를 1부터 2까지 땡겨가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기다 뭐 얘가 x에 gx야 dx야 그치? 그래서 여기다 나는 빼기 더하기를 해서 이제 분배로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 얘가 1로 갈 때 2부터 3까지겠죠? 2부터 3까지 때 1부터 2로 갈 때 x축으로 얼마만큼 밀려가는 거야? 마이너스 1만큼 거꾸로 가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만큼 거꾸로 가면 얘가 1부터 2까지 되면서 x 더하기 1 에 fx dx. 왜 fx는 1마다 다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는 거야. 어제 문제에서. 저처럼 더하기를 빼기를 해서 이게 같구나 하고 그냥 가지고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를 x를 다 밀어버리는 거지. 얘는 어차피 반복이 되니까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도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냥 그 당시 문제를 풀 때 떠오른 게 그 평행이동을 내가 계속 설명을 하려고 했잖아. 평행이동으로 접근한다는 걸.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나도 모르게 머리가 글로 미쳐 있어서 다 평행이동으로 문제를 푼 건데 사실은 그냥 이걸 그래프를 밀어줘도 상관없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래프를 밀어주면 얘가 니네가 그래 어제 밤에 들어가서 물었는데 야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니네가 좀 더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어제 밤에 했어요. 제가 그냥 밀어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프. 그러니까 결론은 평행이동 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밀어줄 때 그러니까 원래는 치환을 해도 상관없어요. 치환을 해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이 정도 그래프 미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만하지 않냐? 맞잖아. 1부터 2까지 1 대입하면 이제 얘가 2가 되고 2 대입하면 3이 되는 거 밀어주는 거잖아. 그래프를 그냥 그래프를 밀어줘도 상관없어요. 그래프 전체 밀어줘서 적분을 거기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 이거예요. 저 이 문제 존나 좋다 생각했거든요. 30분 문제. 어제 지문을 했어요. 단톡방에 하나만 띄워주세요. 이게 30분 문제. 되지요? 또 뭔데요? 제가 어제 유세현이 질문했어요. 이거. 자, 이거 30번 문제 클래스가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야, 그래서 나는 부탁인데 질문을 제발 좀 많이 해줘야 돼.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다 끝나야 돼 이제. 그러니까 수능 특강에서 미적에서 3레벨짜리 어려우면 못할 수 있다 쳐. 나머지는 다 끝내줘야 돼. 물어보면은 어제 그래서 아빠네서 이제 숙제를 다 한 것처럼 애들이 얘기하길래 야 그럼 이거 해봐라 그랬더니 반이 못 풀더라고요. 그 건중동 반. 건중동은 풀어요. 건중동 풀고 지훈이 풀고 그 너 친구들 채훈이랑 형규가 못 풀었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부탁을 하는데 이 문제가 어떤 이야기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참고로 저는 계산 안 했어요. 143. 답 나와요? 저 처음으로 풀었어요. 30 태어나서? 네. 얼마 전에? 네, 이번에 처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한 유형 마저 틀려. 그거랑 다른 거 다를까요?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정확하게 제 설명을 듣고 이해한다면 이 문제를 풀어오셔야 돼요. 자,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뭐라고요? 140? 143 나왔어요. 프리시만 만들죠. 증가하고 미분 가능하다. 근데 증가하고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를 자, F1은 1이야. 1부터 2까지 fx, dx는 4분의 1.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딱 여기서 스텝 1이 나오거든요. 어떤 게 나오냐면 요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니네가 문제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어떤 거냐면 증가하고 끝이야. 자, 봐봐.
증가하고 역함수 갔는데 그 다음 이거 끝이야. 함수를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여기 문제의 특징이 함수를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어떤 함수인지 안 가르쳐 줘. 근데 역함수를 갔는데 그럼 역함수를 갔는데 오케이 땡큐 1대1 대응이구나. 함수가 1대1 대응이야. 그럼 쭉 올라가. 쭉 올라가. 잘 기억해. 쭉 올라가는데 야 함수값을 하나에 가르쳐줬지. 1부터 2까지 함수값을 가르쳐줬지. 그러면 잘 기억해. 너희들의 목표는 모든 적분을 이꼴로 나타내야 돼. 왜? 나머지 적분값을 우린 모르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야. 나머지 적분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야 나는 1부터 2까지 적분으로 모든 함수를 표현을 해서 난 적분을 할 거야. 왜? 어떤 함수인지 모르니까. 이거와 비슷한 문제, 다른 문제로 뭐 그런 거 있잖아. fx-gx는 오케이. fx 더하기 gx는 뭐 2t 더하기 어떤 함수야. 그거는 어떤 함수인지 가르쳐 주는 거지. 그거는 치환적분이나 부분적분이라고. 이해했어 지금? 그러니까 어떤 함수인지 가르쳐 주는 함수는 치환적분이나 부분적분이라고. 이해했어? 어떤 미분을 해서 그 꼴을 만드는 거야. 저 얼마 전에 세 문제 풀었잖아 우리. 안 풀었니? 비슷한 거 풀었던 것 같아. 나오면 또 풀어줄게. 그런 꼴이야 29번 문제. 아니면 이거 같이 30번 문제 같이 어떤 함수값을 가르쳐주고 어떤 함수인지 아예 힌트를 안 주는 거야. 그런 문제는 나는 1에서부터 2까지의 이 함수의 fx, dx 꼴을 나타내야 문제가 풀린다는 거야. 근데 뭐라고 했냐면 너 얘를 이용해서 나타내. 좀 불쌍해 보이긴 해. 아침 8시 반부터는 좀 불쌍해 보이긴 해. 8시. 선생님이 쏘아올린 부분. 쏘아올린 게 아니라 학원을 끊고 올 줄 몰랐다니까 나는. 자, 그러니까 얘는 너도 들으면 들어도 돼. 목표가 모든 적분에 대해서 이 꼴로 나타내라는 거야. 누굴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그럼 아까 풀었던 거와 똑같은 거야. 치환적분이나 부분적분을 통해서 fx를 이용해서 봐봐. 두 배 차이잖아. 2x고 x잖아. 느낌 와. 2x고 x면 두 개씩 낮추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어. 맞아? f1을 1이라고 줬지. 그럼 이런 문제 나올 때 그냥 대입해 보는 거야. g는 EF, 오케이? F는 2고 G는 2야. 역함수는 뭐의 대칭이라고? Y는 X축의 대칭. 이 새끼 이런 얘기구나. 1이면 1이고 2면 2고 맞아? 자, 그 다음 2를 대입해봐. 2를 대입하면 G4는 EF2야. 그게 얼마야? 4는 4가 되는 거야. 4는 4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얼마는? 8은? 4를 대입하면 8이잖아. 맞지? G8은 EF4는 얼마야? 8이 된다. 8은 8이 되는 거야. 우리가 아는 격자점은 이거 4개야. 근데 그림을 몰라도 된다니까. 우리 그림을 구하자는 게 아니라니까. 우린 1부터 2까지의 적분값으로 모든 값을 표현하는 게 우리 목표인데 그럼 얘를 우왕 이렇게 됐어. 나도 잘 몰라. 우왕. 근데 봐봐. 여기서 이제 니네가 생각한 거 봤어. 1부터 8까지 x, f 프라임 x의 dx. 무슨 적분이야? 치환 적분이야. 치환 적분. 내가 그랬죠. 28, 29, 30 중에 치환 적분이나 부분 적분 무조건 나온다. 부분 적분이야. 부분 적분. 치환 주둥이 미안. 자, 그러면 얘를 적분해주면 x의 fx가 1부터 8까지의 fx dx를 할까? 왜? 왜 fx를 표현했어? 우리가 안다니까. 함수값을 하나 알아. 야, 1부터 2까지 fx의 dx가 4분의 5라는 걸 알아. 난 알고 있어. 그럼 봐봐. 여기서 봐. 너네가 적분을 좀 하면 봐봐. 함수가 2x면
함수가 2x면 치환을 하면 2배가 낮아져. 맞아? 함수가 2x면 이런 얘기지. 내가 여기다 f의 2x야. 1부터 2, 4부터 8까지야. 그럼 얘는 너네 해보면 얘는 누굴 미분해야 얘가 됐을까? 대충 f의 2x의 2분의 1은 얘가 뭐야? x가 돼버리고 치환해버리면 dx가 돼버리고 이건 뭐 2부터 4까지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치환을 해보면 맞는지 안 맞는지는 2x를 뭘로 치환해버리는데 k를 치환해버리면 자 x에다 k에다가 얼마? 2x에다 대입을 해보면 차수가 낮아지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볼게. 여기 보여줄게. 그냥 차를 보여줄게. 1부터 8까지니까 8f8 빼기 f6이야. 8은 8이었지. 64 빼기 1이 왜 얼마? 63이 됩니다. 맞아요? 아이씨 미친 새끼. 63이 돼. 난 그 다음 뭐야? 1부터 8까지의 fx dx를 볼 거지. 근데 차수를 낮춰야 된다니까? 차수를 뭐 해야 된다고? 낮춰야 된다니까? 이해했어? 2x를 t로 치환해서 차수를 낮춰야 돼. 오케이? 그러면 fx에 대한 접근을 씌우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자, 1부터 2까지 fx dx. 오케이? 얼마? 4분의 5. 이해했어? 2부터 4까지 fx dx는 얘로 평원하는 접근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fx가 2부터 4까지 접근 니는 어떻게 구할 거야? 얘를 이용해야 된다니까. 얘를 이용해야 된다니까. 얘를 이용해서 2부터 4까지를 뭘로 끌어내야 돼? 1부터 2까지를 끌어내려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려면 얘를 이용하려면 자, 우리 그때 병교랑 공부했었지. 야, 예전에 역함수에 접근할 때 대가리를 꺾어서 하면 얘가 뭐라고 얘들아? 얘가 뭐라고? 이만큼이 뭐라고? 요 노란색은 여기다 써 보이지? 2부터 4까지 gx의 dx의 역함수의 접근이야. 역함수의 접근이야. 이해했어? 그럼 난 이거 어떻게 표현할 거야? 아까 이거 잘못 표현했네? 미친 새끼였네? 얘 커지는 거네? 미친 새끼였네? 자, 여기가 얼마야? 16에서 얼마를 빼? 4를 빼. 16에서 4 빼면 얼마니 얘들아? 12. 이해했어? 그럼 얘를 2부터 4까지 fx dx는 12 빼기 2부터 4까지 gx dx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왜 이렇게 했다고? 왜 이렇게 했다고? 왜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게 핵심이 뭐라고? 하나를 정확히 하니까 얘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차수를 낮추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2x를 g의 2x로 바꾸면 이걸 우리 뭘로 바꿀 수 있어? 2의 fx로 바꿀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자 얘가 x 자리에 이 k를 집어넣는 거야. x 자리에 이 k를 집어넣는 거야. x 자리에 이 k를 집어넣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돼? x가 2면 k는 얼마니? 1. x가 4면 k는 얼마니? 2. 그럼 여긴 g에 몇 k가 되고 2k가 되고 얘를 미분하면 dx는 2의 dk고 2의 dk, 2의 dk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오 마이 가드니스 왜 꺼져? 깜짝 놀랐네. 오 마이 가드니스 g의 ex는 2fx로 바뀌는 거야. 왜? 야 잠깐 자 삐리삐리 잘 생각해야 돼. 왜 이런 행위를 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 2부터 4까지를 다 뭘로 바꾸고 싶은 거야? 얘로 바꿔야 계산이 된다니까 우리는. 그러면 차수를 끌어내려야 돼. 아니 그 숫자를 2부터 4까지 1부터 2까지 끌어내려야 돼. 끌어내릴 수 있는 애가 얘 하나잖아. 가운데 2x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분의 형태를 fx가 아니라 뭘로 바꾸는 거야? 역함수 형태로 바꾸는 거야. 수능에서 똑같이 나오진 않아. 이런 얘기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야. 이런 아이디어가. IDEA 아이디어. 아 이거 괜찮았어. 멋있었어. 영어제 같았어. 자 이걸 바꾸면 자 어떻게 돼? 나오나? 1부터 얼마까지? 2까지 2fx잖아. 4fx dx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럼 뭐야? 야 1부터 2까지 바뀌었어. 1부터 2까지 얼마래? 4분의 5래잖아 임마. 그러니까 얘를 4분의 5로 갖고 가는 거야. 4분의 5로. 얘가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4분의 5니까 얘는 12 빼기 5다. 12 빼기 5니까 얼마야? 예지 않으셨네? 7이 된다. 안 쉬었어? 밤 쉬었어. 어차피 좀 냄새가 나더라고. 자, 2부터 4까지. 그 다음 얼마가 남았어, 이제? 4부터 얼마? 8까지. 4부터 8까지 fx, dx를 하면 1부터 2까지 나왔지? 4분의 5. 2부터 4까지 12 빼기 5, 7 나왔지? 그 다음 4부터 8까지 fx, dx. 이거 30번이잖아. 이 정도 난이도 나와야죠. 오히려 이렇게 나오면요. 우리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 돼? 땡큐라고 얘기해야 돼. 왜? 우리가 형태를 이렇게 나타내고 공부했으니까 진짜 시간만 조금 투자해서 공부하면 돼. 내가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 수 있을 거니까. 이해했어요? 좀. 자, 그럼 4부터 8까지 fx 있어. 오케이. 4부터 8까지는 자 8이니까 88에 64에서 44, 16을 빼요. 64 빼기 16은 얼마니? 48이요. 48인데 내가 이만큼의 적분 오케이. 이만큼의 적분을 구해야 되니까 나 이만큼의 적분을 뺄 거야. 그럼 얼마? 얘는 48에서 빼기 4부터 8까지 gx의 dx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좀 과감해져야 되는 게 이러면 너무 종식이거든요. 2x를 치환하면 2fx 바뀌면서 자 2x를 치환해 2x x 자리에 2k를 치환하면 4니까 x는 4k니까 요거를 바꾼 거야. 요거를 x를 4k니까 얘가 어떻게 돼? 느낌 오죠? 4니까 얼마? 2부터 4까지 맞아요? 그 다음 g의 2x의 dx로 바뀌고 k로 할까요? k 그러면 k가 뜨니까 2k의 dk로 바뀌고 여기 얼마가 튀어나와야 돼? 2가 튀어나와야 돼. 그럼 여기는 2부터 4까지 맞아요? 2가 튀어나왔으니까 다시 g의 2k니까 또 얼마? 2fx로 바뀌니까 얼마? 4fx의 dx요. 근데 너네 느낌 오지?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얼마가 생겨? 4fx 구간은 2배씩 떨어지고 몇 배씩 늘어나? 4배씩 늘어나지. 4fx로 바뀌니까 얘는 16에 얼마? 1부터 2까지 fx dx가 될 거야. 오씨 오셨다. 그럼 얘가 얼마예요? 와 16이야. 16이면 48에 16 곱하기 4분의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 4, 5, 20이지. 그럼 얼마? 24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거는 자 63 빼기 4분의 5 빼기 7 빼기 24가 니네 거거든요. 답이 되는 거죠. 때문에 뭐 더하기 잘못했어요? 그럼 28? 초등학교 잘 나와서 28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문제를 한번 읽어주세요. 30번 문제 진짜 좋은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다음 집합에 대해서 증가하고 미분하는 평가원에서 낼 만한 거야. 증가하고 미분하는 거야. 오케이. 나 이거 증가하고 미분 가능해? 근데 F1은 1이고 1부터 2까지 fx dx는 4분의 5야. 근데 보통 문제 보면 두 가지 꼴이라니까? 하나는 니네 보면은 뭐 fx-gx가 어떤 함수 보여줘. 슬쩍 보여줘. 뭐 2t의 t 뭐 이런 식으로 곱하는 함수가 있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어떤 꼴인지. 이렇게 함수를 보여주는 꼴이 있어요. 이렇게 함수를 예를 해서 이거 뭐 t가 아니다라고 해서 함수를 보여주는 꼴들이 있고요. 이렇게 함수를 보여줘서 피지컬로 풀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런 문제가 많아요. 보여주는 문제들이 꽤 되는데 갑자기 찾으려니까 아까 그런 식으로 넓이를 구해서 보여주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함수인지 가르쳐 주잖아. 그 함수는 어떤 함수인지 가르쳐 주잖아. 그러니까 그런 함수는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함수 야래 이거 위에 있다. 바로
음기가 지문한 게 있어. 음기. 이런 거. 함수가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데 f(lmx) 이렇게 해서 써줄게. 이렇게 보여줘. f의 lmx가 x의 f에 2 빼기 1에 x 빼기 1에 2x 제곱 빼기 이렇게 뒤에 함수가 어떤 게 붙어있다고. 붙어있다고. 그럼 붙어있으면 직접 적분하는 얘기야. 직접 뭔가를 적분하는 얘기야. 그럼 여기다가 lmx니까 lmx가 나오려면 여기 뭐 x분의 1이 붙어야 되는 거죠. x분의 1. 그래서 치환 적분을 할 수 있게 바꾸는 경우. 이해했어요? 뭔 말인지?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x분의 1이 붙어야 돼요. x분의 1이 붙어서 계산해 좀 나오는 형태고. 이런 형태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를 적분하면은 또 뭐 원래 함수 적분으로 돌아가 버려요. 치환 적분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적분이고. 이거 바로 풀어줘요. 아까 거 해결하고 바로 풀어드릴게요. 바로 안 헷갈리게 바로 풀어드릴게요. 요런 적분꼴이 있고요. 아까 니네가 푼 거는 30번은 1부터 아예 다항 함수는 어떤 함수꼴이 아예 없는 거야. 문제 봐. 아예 없잖아. 그냥 백지야. 그럼 백지는 적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우리는 함수를 찾을 방법이 없으니까 모든 함수를 1부터 2까지 fx, dx로 나타내서 적분값을 계산하여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 나 이렇게 해서 계산해야 돼 라고 적분값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시작을 하면 좀 더 쉽게 되겠지. 그래서 역함수를 봤는데 얘가 나왔어. 그럼 역함수의 관계를 알고 싶어? 근데 f1이 1이 나왔어. 그래서 1부터 대입하는 거야. 1부터 대입했더니 f1은 1, f2는 2, f4는 4, f8는 8 이렇게 나온 거야. 이해했어? 그 다음 내가 적분하려고 했더니 1부터 8까지 적분이야. 1부터 8까지 적분을 때렸더니 이건데 난 1부터 8까지 fx, dx가 필요해 이제. 근데 나는 얼마부터 얼마까지밖에 모른다고? 1부터 2까지 fx, dx밖에 모르는 거야 상황이. 그럼 모르니까 그러면 몇 배 관계가 필요해 지금? 2배 관계가 필요하잖아. 2배 관계가 나온 식이 여기 있다고. g의 2x를 또 2fx로 보내버릴 수 있어 우리는. 2배 된 2x를 2fx. 그러면 나는 적분의 값을 뭘로 표현해야겠다? 역함수 gx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거 해나오고 두 번째 걸 뭐 한 거야? 12에서 이 사각형에서 이거 빼고 여기 적분 2부터 4까지 적분을 갖고 온 거야. gx. 그럼 gx를 2k로 가는 순간 얘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떨어져? 1부터 2까지로 적분값이 떨어져 버리는 거지. 그럼 1부터 2까지 떨어져서 2fx에 그럼 다시 난 얘 값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계산이 되겠지. 천천히. 이런 걸로 집에 가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천천히 계산이 되겠지. 이해 못 하시는 분? 예지 이해했어? 세연아 이해했니? 민선아 이해했어? 현정아 이해했어? 어떤 이야기인지는 알겠지? 오케이. 집에 가서 해보려면 이거 풀어봐야 돼. 좋은 문제. 이거 어디 있거든? 응? 이게 수능이야? 거봐! 수능이다! 좋은 문제야. 좋은 문제. 문제 좋아. 수능에 나왔대잖아. 문제 좋아. 그럼 나는 이런 식의 문제를 이렇게 갖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 땡큐들이 명사지. 그렇지? 그렇다면 이게 되게 어렵냐? 아마 2022년도 이거 수능에 나왔을 때 30번에 나왔을 때 센세이션이었을 거야. 이런 식의 문제에 차수를 낮춰나가는 거는 센세이션일 거야. 얼마나 되게 좋은 문제였을 거야. 나는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30번까지 니네가. 그럼 나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겠다. 한번 풀어보는 건 다르니까. 자, 그거와 비슷한 문제를 한번 바로 정리해 드릴게요. 요즘 많이 나오는 문제고 이런 문제예요. 07번 문제. 이상하게 찍어서 잘 안 보이는데. 자, 쓰면서 얘기를 할게요. 28일 날 만점 모의고사가 3회가 나왔거든요. 2회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때까지 만점 모의고사를 요번 주 다음 주까지 저희가 이걸 다 풀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도까지 우리가 그거였잖아요. 맞아요? 23년도까지 풀었잖아요. 이제 근데 그 다음은 이제 무슨 기출문제지를 하나를 사야 되는지 기출문제지를 사서 그 문제가 어떻게 푸는지 저랑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또 풀어드리고. 왜냐면 이게 중요한 게 사실은 뭐가 중요해? 이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냐가 진짜 중요한 거야. 맞죠? 풀이 방법의 방향?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 그치?
모르는 걸 싹 다 질문하면서 숙제를 이제 책으로 좀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만점 모의고사 이외에는 제가 사드릴 거예요. 재벌이라 사주는 게 아니라 비싸요. 만원 넘어요. 재벌이라 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니네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수능 때까지 될 수 있으면 제가 살라고 노력을 할 거예요. 왜 좋아? 다음 살 건 뭐냐면 만점 마무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EBS에서 이제 파이널식으로 나오는 모의고사들이 또 있어요, 줄줄이. 그것만 다 풀고 이제 우리가 보고 기출만 보면 저는 예상 점수가 니네가 내가 시킨 거 다 했으면 솔직히 80점 이상은 못 맞으면 병이에요, 병.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저 눈물이 흘러야 돼요. 왜냐면 분석을 다 해줬잖아. 나 이렇게 열심히 분석하는 거 솔직히 처음 봤을걸요? 저 이거 열심히 이렇게 안 해요. 고3 막바지에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힘들어요. 이렇게 수업하고 나면 집에 가면요 다리가 막 떨려요. 막 다다다다. 왜냐면 그 다음 우리 막 바보 형들 가르쳐 막다 식은땀이 흐르거든요. 막 고1 애들 막 가서 이러다가 원방 하잖아요. 자꾸 나도 모르게 접선의 방식 원방 막 미분하고 싶어져. 막 손이 막 떨려. 막 그래요. 그래서 EBS 시리즈는 제가 웬만하면 사드릴 거니까 구매를 따로 하지 마시고 막바지까지 마지막 그 진짜로 좋은 문제지가 그거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 투명한 거에 하나가 나와요. 전주에 그거까지 저희는 사주고 저는 졸업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에 7,000원입니다. 모의고사 하나에 졸라 비싸요. 사설은 더 비싸죠. 하나에 2만 원인가 그럴걸요? 15,000원 막 이럴걸요? 네. 저는 사설보다는 EBS 위주. 왜냐면 니네가 이거 풀어보면은 수능 완성, 수능 특강, 만점 마무리 풀어보면요. 풀어보세요. 풀어보면 비슷하구나. 근데 만점 마무리를 이걸 풀었을 때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해. 만점 마무리가 점점. 니네가 쌓이고. 왜냐면 얘는 만점 마무리는 거의 기출 변형이야. 기출 변형. 그러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작년에 최지훈이 이것만 풀고 가서 몇 점 맞았어요? 88. 자기 만점인 줄 알았다. 세 문제 실수다. 근데 진짜 그게 정상인 거예요. 기출 풀고 분석되고. 최지훈이랑 맨날 하는 게 기출 분석이야. 그럼 걔 실제로 맨날 있잖아. 잠깐만요. 여기서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맨날 이지랄 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니네가 그걸 해줘야 돼. 자,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야. 여기다 써주고요. 잘 보이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데 모든 양에 대해서 LNS는 XF에 2 빼기 1에 X 빼기 1에 2X제곱 빼기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이제 2 빼기 2에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 은기씨 사진 연락 못 찍어. fx dx의 값을 이렇게 나온 거야. 얘가 아까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아까는 구간을 0부터 1까지 일치시키는 거야. 그래야 적분이 돼. 우리가 아무런 힌트가 없으니까. 얘는 그냥 뭐냐면 여기 lnx 들어가 있지. 여기 x지. 근데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거든. x분의 1 나라가도 똑같은데 난 이 문제는 x에다가 lnp를 집어넣는 거야. 왜냐면 얘를 이용하는 거야. 뒤에 있는 걸 적분할 수 있으니까. 아까랑 달라. 아까랑 풀이 자체가 아예 달라. 아까는 평행이동을 통해서 다 낮추는 거고 얘는 그냥 단순하게 2 빼기는 왜 나왔을까? 뭐 나중에 약분돼서 뭔가 튀어나왔을 때 계산을 편하게 하라고 그러겠지? 그럼 0 대입하면 얼마야? 1부터 1 대입하면 얼마? 2까지 f의 lnt에 봐봐. 얘 미분하면 얼마? dx는 얼마니? t분의 1의 dt죠. 그럼 여기 t분의 1의 dt가 튀어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를 이제 x로 나와서 x분의 1의 f에 lnx 맞춰주고 f의 2 빼기 1에 x 빼기 1 맞춰주고 뒤에 게 다 적분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봐봐. 여기서도 내가 1부터 2까지를 씌워주면 1부터 2까지는 f에 얘랑 같은 거지. 이해했어요? 얘랑 같은 거니까 2 빼기 1에 x 빼기 1에 뭐 dx에 따로 1부터 2에 2x 빼기 x분의 1에 dx 적분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얘는 적분이 될 거야.
얘 적분되면 얼마니? x제곱 얘 적분하면 마이너스 ln x 1부터 2까지 이거 박으면 될 거고. 그럼 선생님 얘는요? 얘가 얘라면서요. 이상하지 않냐? 1 대입하면 얼마야? 이거 1 대입하면 얼마? 1 대입하면 얼마? 0. 2 대입하면 얼마? 1.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야. 이런 꼴들은 다 원래대로 다시 돌아와야 돼. 원래대로 다시 돌아와. 왜냐면 얘는 적분값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적분이 섞여 있는 꼴이야. 아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2 빼기 1에 x 마이너스 1을 k로 취하면 자 얘는 얼마? 1 대입하면 0, 2 대입하면 얼마? 1, fk에 dk인데 얘를 미분해주면 2 빼기 1분의 1에 dx는 dk예요. 이건 얼마? 2 빼기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를 우리가 구하고자 세모, 얘를 뭘로 바꾸면? 세모. 맞죠?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했니? 빨랐어? 오케이. 천천히. 자, 봐봐. 이게 어떤 꼴이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봐봐. 자, 어떤 꼴이냐면, 여기까지 붙일게요. 이렇게. 빨랐으면, 천천히. 자, 2 빼기 1에 0부터 1에 fx dx야. 우린 이런 힌트를 준 거야. fnx에 이런 힌트야. 사실은 이거 잘 보면 이게 역동함수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미분을 했을 때 결과값이 나온다면 얘랑 누구랑 세트인 걸 알고 있으냐면 x분의 1이 세트야.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니네가 좀 풀다 보면 눈치를 챌 거고. 그래서 x자에 ln t를 집어넣는 거야. 2 빼기는 나중에 뺄게. 2 빼기는 뺄게. 그럼 나는 이제 사실은 치환을 해서 넣은 것까지 여기까지 기억을 할 거고, 요거는 이렇게 써주는 게 낫겠죠. 앞으로 지워놓을게요. 헷갈리지 않게. 0부터 1까지 fx dx가 1부터 2까지 t분의 1의 f ln t dt로 바뀌어 있는 거야. 그치? 근데 x하고 t의 문자는 적분해서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0부터 1까지 ft dt나 0부터 1까지 fx dx나 결과값은 어때요? 같은 건 아니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얘를 바꿀 거야. 1부터 2까지 천천히 t로 바꿀게요. 여기 t로 나눠주면 x를 t로 바꿀게요. ln t, f의 ln t, f의 2 빼기 1에 t 빼기 1 플러스 2t 빼기 t분의 2야. 그러니까 요거를 바꾸는 거지. f의 2 빼기 1에 t 빼기 1에 t 빼기 1에 dt는 따로 쓰는 거야. 1부터 2까지 2t 빼기 t분의 2의 dt 따로 쓰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얘를 적분하면 얘는 얼마냐면 t제곱 마이너스 2 ln t가 1부터 2까지야. 1부터 2까지. 그럼 여기는 2제곱 빼기 2가 되고 빼기에 1이 되니까 얘는 얼마? 2제곱 빼기 3이 돼. 얘는 2제곱 빼기 3이 될 거야. 근데 봐봐. 아까는 다른 게 아까는 그 꼴로 맞추는 거고 얘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0부터 1까지 fx dx잖아. fx를 구할 방법이 없잖아. 다시 돌아가는 거야. 왜 돌아가냐면 여기를 잘 보면 2 빼기 1에 t 빼기 1이지. t에다 1 대입하면 0이 나와. 다시 2 대입하면 2 빼기 1분의 2 빼기 1은 약분하면 1이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얘를 다시 2 빼기 1에 t 빼기 1을 다시 뭘로? k로 취환해주면 k라는 애는 1 대입하면 0, 2 대입하면 1, 얘는 fk, 그 다음 얘 미분하면 dt의 2 빼기 1은 dk가 되니까 dt 자리에 2 빼기 1의 dk가 꽂히는 거야. 원래 얘가 0부터 1까지 fx dx가 되는 거고 얘는 더하기 2제곱 빼기 3이 되는 거고. 이해했어요? 근데 0부터 1까지 fk dk나 0부터 1까지 fx dx는 어때? 같은 거지.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2 빼기를 넘어갔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얼마냐면 0부터 1까지 2 빼기 2에 fk dk가 되고 얘를 넘겨서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 0부터 1까지 fk dk는 2 빼기 2분의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죠. 얘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적분이 되는 거다. 자, 여기까지 궁금한 거. 아까랑은 좀 다르죠?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어요? 현정아 이해했니? 응. 지연아 이해했어? 아까랑은 좀 다르죠? 아까는 아예 힌트가 없으니까 무조건 0부터 1까지 값으로 다 맞춰야 되는 문제인 거야. 근데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힌트 아무것도 없는 게 나아요. 왜냐면 이건 적분하면서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힌트 아무것도 없으면 뭐야? 씨발 나 0부터 1까지 맞추면 돼. 이 값을 모든 걸 계산해야 돼. 이렇게 나오면 땡기는 거죠. 수능에서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 지효. 우리는 0부터 1까지만 맞추면 되겠네. 뭐 0부터 1일 수도 있고 1부터 2일 수도 있고 씨발 이거 평행이동 대칭이동 어떻게 해서 맞출까? 요것만 고민하면 문제의 풀이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연이가 질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진짜로 질문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왜냐면 애들이 다 나한테 막 질문하잖아. 그럼 니네가 질문하는 게 지금 다 비슷해. 그럼 이제 비슷한데 다른 문제지야. 그럼 이거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시 이제 또 4시 되면 뇌가 흐리멍텅해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잠깐 빛나는 중이에요. 괜찮아요? 지금 형 좀 잘해줄 것 같은데. 그 전에 좀 그랬지. 미분 가르칠 때 좀 내가 좀 그때는 이렇게 뭐 되게 열심히 가르칠 내용이 없었어. 그게 내 생각이지, 그렇지? 근데 지금은 되게 열심히 가르쳐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분석이 안 되면 비슷한 문제 못 풀어요, 이게. 왜냐면 수능이라는 게 저는 똑같은 문제는 없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비슷한 문제인데. 근데 이해 갔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까랑 좀 다른 내용이라는 거 이해 갔어요? 오케이? 이해 갔어요? 자, 그다음 그녀가 또 수능을 갖다 박았어요. 이것도 수능이니? 이거 말고 이거 수능이니? 이거 수능이야? 수능이야? 2학년 수능 이거 풀줄 있니? 못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형이 풀어드릴게요. 형아만 믿어봐. 한번 설명을 해줄 테니까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이게 이제 머리 좋은 애들은 제가 푼 단계를 좀 뛰어넘어요. 머리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아까 풀라고 시켰더니 솔직히 이게 이제 기출에 나오다 보니까 애들이 여러 번 풀었겠죠. 22번 문제를 수출해서 솔직히 국제고 노트에 나왔던 것 같고 이 신노트는 기억이 없어요. 어딘가에 나왔던 거겠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나왔던 거다. 어딘가에 나왔던 거니까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가져요. 자, 어떤 생각을 가질까? 어떤 생각을 가져? 형 어떤 생각을 가져? 애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 그냥 거의 외워요. 이게 이거다. 그럼 비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애들 중에 50%는 비꼬지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하면 예전에 풀었었는데요? 라고 이제 답이 와요. 근데 이건 왜 그래? 그러면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풀다가 니네한테 저번에 잘못 가르쳐준 게 있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2배 하는 거, 2배 하는 거, 이렇게 2배 하는 거. 얘가 이제 길게 양수니까 길게 양수에서 양수에서 빵꾸 뚫리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걸 밑으로 꽂아보려는데 어차피 설명은 이해 가게 했으니까 집에 가서 이제 니네가 고치면 질문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은 아직 안 올렸어요.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저도 이제 순간적으로 사실은 수업 준비는 여기까지밖에 안 해요. 저는 대충 풀 거 같으면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는 연산 뒷부분은 구상도 안 합니다. 어차피 뭐 어떻게 박을까에 대한 부분만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얘기야.
자, f 프라임 x가 t에서 t 플러스 2까지의 시그널의 개수를 gt라고 하죠. 근데 gt가 우하고 작아 2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냥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볼까? 이렇게 볼까? 좀 헷갈리니까 gt가 2개. 근이 몇 개인 구간이 있어야 되냐면 2개인 구간이 있어야 돼. 이해했어? 되게 천천히 얘기하면 너 3차 함수가 있어. 3차 함수가 있는데 이거 물론 비례관계고 왜 그런지 알면 점의 위치를 알면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2분의 1에 너 x 3등 이렇게 가. 근데 너 미분하면 너 이렇게 될 거잖아. 이렇게 될 거잖아. 땡땡땡. 그럼 이렇게 쓸까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잖아. 너 미분하면 너 이렇게 될 건데 GT는 뭐냐면 미분한 함수가 무슨 함수가? 미분한 함수가 f 프라임 x야. f 프라임 x인데 미분한 함수 2차 함수인데 얘가 근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중근을 가질 수도 있지. 근데 내가 간격이 t에서 t 플러스 2까지 갔을 때 근을 가져. 근데 근을 몇 개 가져? 몰라. 그 근의 개수를 나는 GT라고 두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 근의 개수를. 나는 그 근의 개수를 GT라고 두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되게 단순한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2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간격이 얼마야? 2지. 2씩 간격을 하는데 근이 있어 없어? 얘가 f 프라임 x야. f 프라임 x가 만나는 게 있으면 그걸 근으로 갖자. 만나는 게 없으니까 이 GT의 그림은 0이야. GT의 그림은 0이야. 근데 몇 개가 있어야 되는데? 2개가 있어야 되고 1개도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근데 이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되면 몇 개야? 자, 여기가 뭐야? 여기 알파라고 하면 알파 전이 있겠지. 빼기 이전에. 빼기 이전부터 몇 개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알파 빼기 2부터 자, 그림을 잠깐 표시를 한번 해보자. 알파하고 알파 빼기야. 알파 빼기 2부터 근이 몇 개를 가져? 만나는 x축과 만나는 게 1개 같지. 그럼 여기서부터 나는 GT의 그림이 1개가 돼. 어디까지? 알파까지 1개야. 알파를 벗어나면 몇 개가 돼야 돼? 0개 백수 0개 백수 근데 나 몇 개는 있어야 돼? 2개는 있어야 돼. 2개. 얘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자, 그러면 이런 그림이야. f 프라임 x가 이런 그림입니다. 여기가 알파고 베타인데 솔직하게 얘기할게. 솔직하게 이게 알파하고 베타인데 근의 개수잖아. 얼마 안에 근의 개수야? t에서 t 플러스 2. 다시 하면 이마다 근의 개수지. 이마다 근의 개수야. 오케이? 이마다 근의 개수인데 해드리긴 할 건데 감각적으로 베타가 알파 플러스 2라는 걸 눈치채야 돼. 수능에서. 왜? 너네는 뭐부터 해봤어야 돼? 베타가 알파 플러스 2 간격에 딱 맞는 것부터 해봤어야 돼. 그게 첫 번째가 됐어야 돼. 그게 첫 번째. 왜? 특수한 경우에서 수능, 어떤 경우, 특수한 경우에서 시험 문제에서 답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잘 봐. 이것도 팁이야. 만약에 알파보다 크잖아? 그럼 어떤 범위가 나올 거야. 그러면 문제의 결과값에 G5의 값을 구하라고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올까? 뭐 최소값은 최대값이라고 나올 거야. 딱 이해 안 맞으면. 어떤 범위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F5의 값, 어떤 미지수를 구하는 값은 거의 다 딱 들어맞춰. 그 범위에 맞게. 내가 구하고자 한 바가 그 범위에 맞게 딱 들어맞아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을 집에 가서 좀 잘 생각을 하시고 풀어보셔야 돼요. 진짜 제발. 다음 주는 토요일, 일요일 모의고사를 2개 다 볼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쉬워요.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쉬워니까 좀 일찍 와서 봐보세요. 토요일, 일요일 2개 다. 자, 그래서 부탁인데 다시 한번 너네 기출하고 여태까지 2023년도 거 가지죠. 수능이랑 기출 안 풀어본 이상 풀어보고
이번 주에 수요일까지 다시 한번 질문하고 수특 풀어보고 수완 풀어보고 질문을 하세요. 그럼 니네가 이상하다 싶은 걸 제가 이해시켜주도록 분석을 해드릴게요. 오케이? 자, 이거 들어가는 거야. 원래 큰 걸로 할래? 작은 걸로 할래? 그냥 딱 맞는 걸로 할래? 어떤 거 할래? 큰 거 한번 해볼까? 큰 거. 베타가 여기가 보면 여기가 알파 플러스야.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베타 알파 플러스. 간격이 여기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전에 누가 있냐면 알파 빼기 2가 있겠지. 알파 빼기 2부터 딱 도달했어. 알파에 딱 도달했어. 그럼 뭐야? 근이 몇 개 가죠? 한 개 갔지. 한 개를 갖는 거야. 그럼 이러다가 여기에 알파 더하기 2, 알파 더하기 2가 아니죠. 알파 더하기 2가 맞다. 알파 더하기 2고 여기가 베타 빼기 2가 있을 거야. 베타 빼기 2. 이만큼 거꾸로 갔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얘가 이 알파 플러스 2가 베타 플러스 간격이 좁으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에 도달하면 딱 여기까지 몇 개가 만들어져야 돼? 하나 만들어지다가 내가 어디에 도달해? 여기에 도달할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몇 개가 돼버려? 2개가 돼버리죠. 2개. 2개. 맞죠? 아니지. 알파 플러스 2가 여기니까 아직도 몇 개야? 하나네. 그럼 계속 몇 개야? 계속. 알파 플러스 2가 여기잖아. 그럼 여기서 딱 끊겨서 다시 뭐가 돼버려? 여기서 다시. 여기 2도 못 가고 뭐로 돼버려? 여기요. 0으로 돼버려. 0으로 되다가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요만큼 0으로 되는 거지. 요만큼 0으로 되는 거지. 요만큼부터 0이 되는 거지. 딱 끊기면서 여기까지가 아직 한 개고. 맞아요? 여기서부터 몇 개가 돼버려? 0이 돼버리다가 베타하고 얼마 차이 나는데 2 차이 나는데부터 다시 뭐가 돼버려? 하나가 돼버리지. 그러면 2개 만들어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얘는 하나밖에 안 되잖아.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근데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작다는 안 해볼게요. 크다는 안 해볼게요. 똑같이 그려주면 되는데 이 구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알파 플러스 2가 여기 있어요.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해드릴게요. 베타 빼기 2가 여기거든요. 베타 빼기 2,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2. 여기가 2간격인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근이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다가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2개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여기까지가 여기 시작부터 2개잖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근 둘. 베타 빼기 2부터. 그쵸? 2개가 돼버리죠, 2개가. 맞아요? 그러면 2개가 되다가 여기서 딱 됐을 때 마지막 몇 개야? 2개 같지. 여기서부터 몇 개로 떨어져? 다시 한 개로 이렇게 떨어져서 가게 돼봐. 얼마까지? 베타까지 한 개로 떨어지는 거지. 근데 뭐라 그랬어? 우극한과 자극한이 뭐보다 작아야 돼? 이보다 작은데 생각을 해봐. 내가 만약에 GT가 여기야. GT가 여기야. 여기가 A라고 하자. 우둘, 좌둘. 총 몇 개니? 4가 되지. 우극한과 자극한이 뭐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어? 이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어. 돼, 안 돼? 안 되지. 이해가, 이 메커니즘이 이해가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가. 어떤 이야기인지 니네가 표시할 수 있겠어? 집에 가서 한번 표시해보세요. 이해가 갔어? 확실하게 이해가 갔어? 메커니즘 이해가 갔어? 그럼 난 이 메커니즘을 갖고 이제 딱 봐도 안 되지. 이보다 클 때도 안 돼, 작을 때도 안 돼, 얘 떴을 때도 안 돼, 다 안 돼. 그럼 이제 우리가 남은 건 이거야. 그래서 22번이야. 수능때 22번. 감각적으로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 2라고 찍고 들어갔어야 돼. 특수한 경우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얘가 알파면 딱 알파 플러스 2가 이렇게 돼. 알파. 자, 여기가 알파 빼기 2가 있을 거고, 알파가 있을 거고, 알파 더하기 2가 있을 거고, 알파 플러스 4가 있을 거야. 그럼 이제 간단하게 알파 빼기 2는 여기서부터 한 개야. 딱 간격이 2잖아. 딱 근 하나 가다 딱 알파가 되는 순간 뭐가 돼? 2개. 하나다 둘. 알파를 지나가면 다시 몇 개? 한 개. 그게 되다 여기가 딱 됐어? 그럼 여기 몇 개? 한 개. 여기 지나가면 몇 개니? 0개 백수
이런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누구의 그림이냐? GT의 그림입니다. GT의 그림이에요. 이해 갔어요? 이제 이 글씨를 읽어본 건 여러 번 읽어본 게 갔어요. 완벽히 이해가 갔습니까? 그 내용이. 자, 이게 이해가 갔으면 2보다 작다. 이 모든 식이 해결됐고요. 이제 이게 문제고, 이게 두 개가 될 수 있는 값은 너네도 알지? 두 개가 될 수 있는 값이에요. 누구밖에 없어? 알파밖에 없습니다. 알파. 두 개가 될 수 있는 건 알파밖에 없어요. 그럼 F2라고 F4, 즉 G 알파가 2입니다. G 알파가 2예요. G 알파가 2예요. 이해했어요? G 알파가 2입니다. 알파가 2예요. 맞아요? G 알파가 2면 이 그림이 사실은 몇 차 함수의 그림이야? 3차 함수의 그림입니다. 개수가 있군요. 얘가 알파인데, 얘가 알파야. 얘가 알파인데, 얘가 F1이 알파고 F4가 알파예요. 2가 될 수 있는 거, 두 개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었어? 알파. G 알파가 2입니다. 맞아요. G 알파가 2니까 이게 알파죠. F1도 알파, F4도 알파. 맞잖아. 네. 될 수 있는 게 그 두 개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지. F 여기가 1이면 여기가 4입니다. 왜냐면 대입한 값이 뭐여야 돼요? F1도 알파, F4도 알파, 얘가 알파. 그럼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어? F1도 여기가 F1도 알파, F4도 알파. 두 가지 경우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돼? 그다음 민선아 이해했어 여기까지? 그다음 무슨 메타? 기도 메타. 왜냐면 이게 왜 나왔을까?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 너 어떤 거 갖고 갈래? 자, 이거 갖고 갈까? 이거 한번 갖고 갈까? 자, 왜냐면 느낌이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여기 알파 줄이 맞춰져 있으니까. 근데 알파는 얼마야 그러면? 여기가 알파였잖아. 얼마야? 1이죠. 그럼 얘도 얼마입니까? 1이죠. F1이 알파였어.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대입해야 돼? X에다 1을 대입한 거죠. 그러면 1이 알파면 오케이. fx는 x 빼기 1의 제곱에 x 빼기 4의 더하기 1이 될 거고 여기는 2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맞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함수가 맞으면 뭘 확인해? F0은? F0 0 대입하면은 2 더하기 1이 F0은 3입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일 때 3일 때 한 개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그럼 이건 맞는 거죠. 그럼 이거는 틀렸나 한번 볼까요? 여기가 알파입니다. 맞죠? 맞잖아. 알파고 여기가 1을 대입한 거예요. 상상하기 쉽다. 1하고 4면 여기 비율 관계 이용해서 분수가 나올 거고요. 분수가 나오면 알파 값이 좀 마음에 안 들게 나오겠네요. 요거는 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얘는 아닐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왜 1이고 여기가 1인지 얘기했죠? 여기가 알파가 딱 1이면 F1하고 여기가 F4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파가 1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알파였잖아. 그치? 1이면 알파가 1이니까 여기도 1입니다. F1은 알파인데 알파가 1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딱 해서 나왔네요. 끝났네요. 그럼 이게 수능에서 나왔으면 자, F5의 값이에요. 답은 알고 있겠죠? 모르면 안 돼. 이거에 5 대입하면 얼마야? 16 곱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얼마? 답은 9입니다. 답은 9입니다. 이해하셨어요? F 여기가 만날 수 있는 데가 1하고 F1하고
4에서 두 개 만났을 때 그때가 알파가 됩니다. 요거는 숙제로 낼게요. 어차피 다음 문제 계산하니까 집에 가서 두 번째 경우를 한번 해보세요. 부탁 한번 드릴게요. 두 번째 경우를 한번 해보는데 첫 번째 경우로 해서 답이 이미 나왔어요. 근데 니네가 봐도 누구부터 해봐야 정상이니까 얘가 1이면 쉽잖아요. 얘부터 확인해서 안 되면 두 번째 거 해보면 되잖아. 그치? 문제 메커니즘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제가 메커니즘 하니까 애들이 따라서 이 문제의 메커니즘하고 애들 고등학교 중학생 애들이 메커니즘 얘기를 자꾸 해갖고 지들이 뭘 한다고 문제의 메커니즘이 어딨냐고. 이 활용의 메커니즘은 선생님 뭐 시간은 속력불에 뭐 이지랄 하면 갑자기 새끼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의 메커니즘 이해 갔어요? 왜 그 장시혁이 나보고 설명 잘하는 애들 이해가 가요? 오랜만에 잠깐 나와줘. 다시 들어갈게요. 이해가 가요, 이제? 이런 식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형 확실하게 이해 갔어요, 이제? 무슨 내용이고 무슨 어떤 이야기를 갖고 하는지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찾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얘 두 개밖에 안 되는 게 이거 보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돼야 되는데 보통 애들이 그냥 대충 찍어서 맞춘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설명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문제지에 다 그렇게 이제 뭐 해서 해오라니까 애들이 막 그냥 갖다 다 찍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외웠을걸요? 너네도 외웠지 않을까? 두 개 됐네? 얘 아니면 얘 두 개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건데 왜 두 개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잖아요. 됐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딱 끝난 게 이 메커니즘을 예수는 두 개가 되는 알파는 얘예요. 그러니까 얘가 알파 대입하면 누가 나온다는 거 눈치를 빨리 채면 F1, F4가 두 개 되는 게 알파라는 것만 눈치 딱 채면 여기서부터 거의 풀이가 끝난 거죠. 다시 1하고 4가 근이 같다 라는 표현이니까 됐습니까? 확실하게 이해 가셨어요? 아니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스텝 바이 그러니까 1시간 반 동안 나 혼자 떠들더라도 세 문제를 하더라도 세 번째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제가 다시 얘기하면 나 세 문제밖에 안 풀어도 돼 수업 시간에. 근데 그 세 문제만이라도 얘네가 제대로 갖고 가서 수능 때 어려운 문제가 걸리면 얘들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한 시간대예요. 사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이제 니네한테 되게 도움이 됐다면 지금 정도 실력이 되면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보다 이 문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돼서 그치? 내가 수능에 나왔을 때 이 문제를 마주쳤을 때 내가 이걸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잘 나오는 게. 왜냐면 내신은 정해져 있잖아. 수능은 안 정해져 있고. 됐습니까? 되세요? 속 시원했습니까? 자, 그 다음 봉투 모의고사 1번이죠? 1회죠? 이거 몇 번까지 했었나? 저번 거 20번 풀어주셨어요. 어제 거 이해 갔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다시 좀 정리해드려요. 어떻게 민서로 다시 정리해드려요? 어제 거 마지막 그 3그래프 왔다 갔다 하는 거. 저는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확실하게 이해를 했냐? 사실은 유학을 가고 싶어요. 몰라, 모스크 가서 냉면 먹고 싶어요. 냉면이 너무 맛있어요. 진짜. 한국 음식 중에 난 최고 맛있는 게 냉면이거든. 막국수랑. 근데 막국수도 와. 저번에 갔는데 너무 못하는 데 갔더니 가격만 존나 비싸고 2만 원이고 뭐 메밀 막국수인데 너무 못하는 거야. 메밀 막국수 졸라 맛있어야 되거든요. 메밀 막국수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 고명도 들어가야 되고요. 들어갈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정식 막국수집에서 먹은 적이 좀 있어서 강원도 철원 가면요
기와집 같은 데가 있어요. 막 정원 같은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이제 그런 어떤 뭐라 그래 이렇게 뭐라 그래 이게 정자 같은 데서 이제 냉면 먹는 집이 있거든요. 여름밖에 장사 안 해요. 사람 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정자 같은 데는 이제 밥을 먹고 풍경 되게 좋은 데서 거기서 이제 시키면은 냉면 한 그릇이 나오는데 막국수 한 그릇이 나오는데 그게 그 사람이 우리 외할머니랑 똑같은 거야. 북한에서 이제 월남을 한 거죠. 탈북한 게 아니라 저 6.25 때 오해하지 마. 탈북한 게 아니라 6.25 때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평양에서 살다가 내려왔는데 철원이 바로 국경이잖아요. 북한하고 38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이 빨리 될 줄 알고 거기다 우리 외할머니랑 똑같이 이제 자리를 트신 거야. 철원에다가. 통일되면 바로 올라가서 내 땅을 찾아야 된다. 땅 문서도 갖고 계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평양에게. 근데 와서 했는데 그러니까 북한식인 거지. 북한식인데 어렸을 때 제가 고향이 철원이거든요. 엄마가 이제 그러니까 어머님이 북한 사람이에요. 탈북하신 거 아니고 오해할까봐 저기서 이제 내려오신 거야. 1살 때 내려오셨대. 1살, 2살 때 태어나자마자 전쟁터에서 뚫고 외할머니랑 죽이려고 했었대. 이렇게 너무 울어갖고 사람들이 다 들리면 죽으니까 물 속에다가 이제 넣어야 되지 않나, 죽여야 되지 않나 막 그렇게 사람들이 죽이자 했는데 그때 마침 엄마가 갑자기 울음을 뚝 그쳤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가 내려와서 이제 나를 낳은 거지. 철원에다가 영화처럼 진짜 갑자기 울음을 딱 그쳤대요. 밤에. 왜냐면 이제 총 맞아 죽으니까 그때 전쟁터니까. 그래서 갑자기 울음을 딱 그쳤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사시고 제가 북한에 태어난 거 아니구나 지금 철원에서 태어났거든요. 철원에 태어나서 사실은 5살이 좀 기억은 없어요. 5살 때 강원도 원주로 오거든요. 아버지 따라서 원주 왔는데 가끔 외할머니 집 가면 거기 막국수를 가는데 기가 막힙니다.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이제 이어서 하는데 아직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먹은 막국수 중에 최고 맛있어요. 풍경도 좋지. 그래서 거기 막국수집 가면 난 3그릇씩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초등학교 때 3그릇 먹었다니까. 너무 맛있어. 알지? 초등학교 입맛 존나 까다로운 거. 아무거나 안 먹잖아. 그럼 되게 맛있지 않으면 안 먹잖아 얘. 초콜릿 이런 달콤함 이런 거 아닌데 시큼함인데 맛있다고 느꼈어. 초등학교 때. 그럼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저는 그때 엄청 많이 먹었어요. 20번 문제가 어떤 문제냐? 분석을 한번 해보면 다른 거는 저는 신경을 안 썼어요. 다른 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다른 건 신경 안 썼어. 이거 지금 제가 정훈아 네. 내가 왜 이렇게 풀었다는 거에 딱 느낌이 오지. 어떤 감이 이걸 잡아야 돼. 어떤 감이냐면 보통 문제가 어떻게 되냐 막 지수함수 막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점점 막 이지랄이야. 이거는 뭐냐면 점을 대입해서 뭔가를 구하는 거야. 근데 직선이 섞여 나오면 이렇게 직선이 섞여 나오면 우리 학원 애들은 무조건 이걸 넣어야 돼. 기울기. 근데 기울기를 봐봐. 점으로 표시하는 거야. 점으로. 어떻게 평행이동을 했을까? 그럼 이 문제 직선과 지수, 로그 함수의 얘기가 나오면 얘는 평행이동하고 무슨 이동? 대칭 이동에 대한 문제야. 그러니까 -1이라는 기울기를 줄 이유가 없다고 얘네한테. 그러면 이런 문제는 사실은 학생들이 보기에는 존나 어렵거든. 학생들이 보기엔 야 씨발 막 이거랑 여기 2대1이래 막 머리 어렵고인데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또는 수학의 고수들이 보기에는 이거 그냥 대칭이동, 평행이동 문제구나. 좀 그래프 그리고 대충 어떤 뜻인지 알면 풀지 않을까? 라는 문제야. 그럼 여기다 점근선 그리고 대충은 봐야 되니까 그 다음 누구냐면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1을 그리고 어제 좀 급하게 끝난 것 같아서 자 마이너스 0 대입하면 1이죠. 0 대입하면 1이야. 얘 이름이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1입니다. 자, 그 다음 얘는 뭐냐면 두 번째 식은 얘가 3만큼 편이동했어. 3만큼 올라갔어. 얘가 얼마? 0,3이 될 거고 얘는 3 플러스 로그 3의 x 플러스 1이야. y는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뭐가 있냐면 파란색으로 할게요. x가 1이고 얘가 평행이동을 이렇게 그리죠. 얘 이름이 y는 로그 3의 x 빼기. 솔직히 얘기할게요. 제가 수학 선생님이니까 쉽게 푼 거지 20번 정도는 난이도가 있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풀 때는 대부분 거의 다 틀리는 게 정석이야. 맞춘 사람들도 보세요. 너 하나? 틀린 건데 틀려서 풀어주시죠. 아, 그거 봐. 그러니까 대부분 틀리는 게 정석이야. 왜? 이걸 보는 순간 뭐가 돼야 돼? 어질어질해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보통 수업할 때 제가 얘기를 안 하죠. 왜냐면 수업할 때 이런 얘기 기틀을 잡고 설명을 해주면 나빠요. 왜 나빠? 좋은가? 모르겠다. 왜냐면 애들이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풀이에 익숙하고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어. 병교 아바타가 돼줘야 되니까 여기다 T를 찍는 거야. 왜 여기다 T를 찍었냐면 내면 근데 여기가 몇 대 몇이라 하냐면 2대 1이라고 했어요. 그치?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 기울기를 이용해야 돼. 그러면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잘 보는 거야. 얘는 여기서 여기로 가야 돼? 근데 여기로 가려면 기울기를 타고요. 봐봐. 점을 타고 봐봐. 사람을 타고 가는 게 아니야 이것들아. 점을 타고 가려면 생각을 해봐. 이 점이 2대 1이야. 이 점을 이 점으로 이동시키거나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문제 낼까 얘들아? 그러면 기울기에 따라 가려면 얘가 3만큼 가면 얘 3만큼 가야 되고 2가 2만큼 가면 얘가 2만큼 가야 돼. 얘가 K만큼 가면 여기 K만큼 가야 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2야 그럼 K만큼 가면 얘는 얼마만큼 가야 돼? 2K. 그러면 얘네들 3개씩 중에서 관계식을 보여주지 않는 그림을 왜 그렸어? 씨발 미친놈이지. 계산이 안 되지. 맞잖아. 그래서 관계식을 보여준 게 뭐냐면 얘 봐봐. 여기서 파란색을 흰색으로 가. 파란색을 흰색으로 가면 X축을 얼마만큼 가니? 마이너스 3. Y축을 얼마만큼? 3만큼. 그럼 이 점은 어떻게 갈 수 있어? 이렇게 갈 수 있다. 얼마만큼? 3만큼 가고 3만큼 갈 수 있다라는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선점해 주는 순간 이 점들과의 관계식이 하나가 나와야 돼. 무조건. 안 나오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마이너스를 주어진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얘네 세 점 중에서 어떤 점은 얘네 둘이 관계식이 나와야 된다니까 얘들아. 그래 니네 일신요구 문제도 대칭 이동하고 얘랑 평행이동해서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야. 점을. 그러니까 얘는 3에서 3으로 가. 근데 2대 1이래. 그럼 오케이. 여기가 2대 2만큼 가겠지. 그러면 표현하는 게 두 가지란 말이야. X축으로 2만큼 갔으니까 여기 T야. 그럼 여기는 얼마? T 빼기 2야. 여기다 T 빼기 2 그럼 3 플러스 로그 3에 T 빼기 2 이렇게 하나 나오지. 그 다음 여기는 얼마야? T 대입하고 로그 3은 T 플러스 1에서 얼마만큼 올라가면 2점이 돼버려? 이만큼 들어가면 점의 수표가 나올 거다. 이만큼. 그러니까 X좌표 평행이동에서 점 대입한 게 있을 거고 Y축이 이 점에서 그냥 평행이동한 게 있을 거고 그게 서로 어떻다? 같다고 넣어서 능관계로 문제를 식을 세워서 풀면 되겠죠. 아니면 뭐 이거에서 이거 빼면 2다라고 세워도 될 거예요. 이 점에서 이 점 빼면 2다라고 해서 식을 세워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2라는 게 눈치챘죠? 그러니까 여기 T 대입하고 T 빼기 2, T 빼기 2 대입하면 3의 T 빼기 1에서 로그 3의 T 플러스 1을 빼면 길이가 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얘기야. 전부 똑같은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좀 더 쉽게 다가가서 내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진짜 잘해보면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는 애를 로그랑 왜 주니? 연립도 안 되는 존재인데 맞잖아. 로그 함수랑 다음 함수랑 연립이 되니 친구들? 안 되잖아. 왜 줬을까? 그 기울기에 이용을 하는 거야. 무슨 이동을 통해서? 평행 이동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로 점을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놔야 정상이야. 정상인 새끼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안 만들어 놨잖아? 아이씨, 그런 문제는 볼 적이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셨어요? 다음에 이제 이게 모의고사 9월에 나왔어.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제발 좀 평행이동 대칭이동 문제니까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통해서 점을 좀 표시를 해주면 문제 좋죠? 벌써 이렇게 됐어요? 오늘 나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인정? 평양냉면 얘기 잠깐만 했어요. 한 30초? 오해할까봐 북한 사람 아닙니다. 탈북자 아니고요. 어떻게 도움이 좀 돼요 이제? 제발. 근데 이해 못하면 가만히 있지 마세요. 설명을 더 하는 게 맞아. 근데 본인이 이해 못하면 친구는 이해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진짜 거짓말하고 여기 정도 친구들은 솔직히 그냥 이렇구나 정도까지 이해해요. 정확하게 100% 이해해요? 지금 이렇게 자세히 해야 100% 이해가 가능한 거거든. 근데 나만 몰라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질문을 좀 더 다양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자세히 이런 문제는 이런 거다. 아까 가르쳐줬죠. 1부터 2까지 얘가 질문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가야 돼 라는 거를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니까 좀 부탁 좀 한번 해도 될까요?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영상은 내일 토요일로 하고 있는데요. 고생하셨습니다.